자, 2025년 해운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이에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 전 P는 시각 T는 4에서 속력을 A라고 하고 가속도를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우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VT, 속도의 절대값 함수죠.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결국 절대값 V4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4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16 플러스 3인 거니까 얘가 3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속도 함수 미분 한번 해봅시다. V 프라임 t 라고 하는 값이 2t-4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4의 값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b라고 하는 값은 8-4니까 4다. 이렇게 나와서 두 값을 더하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적분 함수가 저렇게 생겼대요. f2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양면 미분하도록 할게요. 미분해 보시면 fx라고 하는 식은 x 세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f2라고 하는 값은 2의 값을 집어넣은 거니까 8-4가 돼서 4가 될 것이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3번입니다. 자, 주어진 적분값인데 0부터 2까지 그리고 2부터 6까지 같은 함수를 적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플러스 2랑 밑에 있는 플러스 2는 지울 수 있죠. 그럼 지워내고 계산해보면 0부터 6까지 절대값 함수 적분이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어진 절대값 그래프는 3의 대칭이죠. 그래서 우리 3일 때 딱 찍고 V자 형태니까 왼쪽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쭉 내려오고 오른쪽 기울기 플러스 1짜리죠.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0부터 시작했으니까 0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같은 위치상 0부터 3까지랑 3부터 6까지 거리가 똑같죠. 그래서 이만큼 6이 되겠네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3부터 6까지 밑변 길이 3이기 때문에 높이의 값도 마찬가지로 3이 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삼각형의 면적이 2개잖아요. 그럼 결국 면적은 정사각형 면적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면적은 9가 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4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x1보다 x2가 더 클 때 함수값도 커져라 라고 했으니까 함수가 증가함수죠. 그 증가함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수가 몇 개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해 보시면 f 프라임 x 라고 하는 값이 3x 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뒤에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래요. 증가하니까요. 그럼 따라서 주어진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던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 뒤의 값 써보도록 합시다. 그럼 4분의 뒤의 값 계산해 보신다면 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3k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0보다 더 작거나 같은 거여서 주어진 k값의 범위는 0부터 k가 3까지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정수 k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f'x의 값은 3x제곱 마이너스 2배 f2x, f0가 2를 만족할 때 f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 찾고 싶은 게 결국 f2, 그러니까 요 값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f2라고 하는 값을 저희가 a라고 써볼게요. 한번. 그럼 어차피 fx를 구해야 되긴 하니까 적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적분해 보시면 fx라고 하는 값이 x 세제곱에 뒤에 마이너스 ax 제곱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의 값을 대입한 거 0부터 집어넣을까요? 0 대입하면 2가 나온다. 뒤에 플러스 2까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2의 값을 대입한 게 a인 거예요. 그럼 2의 값 집어넣어 보신다면 a라고 하는 값은 뒤에 8 더하기 2니까 10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럼 10 마이너스 4a가 되는 것이고 4a가 넘어가면 5a가 되죠. 그래서 5a의 값은 10이 되어서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2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6번입니다. 자,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대요. 시각 T는 4에서 점 P의 위치가 16일 때 A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적분 한번 해봅시다. XT라고 쓸게요. XT라고 하는 값은 주어진 함수는 T 세제곱에 뒤에는 플러스 3T 제곱이죠. 그럼 뒤에는 마이너스 AT 그리고 주어진 함수는 지금 원점 출발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상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4의 값을 대입한 값이 16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4의 값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64인데 뒤에 3이 있으니까 4 곱하기 16을 쓸게요. 그럼 뒤에는 플러스 3 곱하기 16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에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그럼 그 값이 16이다. 이렇게 써보신다면 다 4로 나눌 수 있죠. 그럼 4 나눠보시면 하나 지워지고요. 여기 4가 되고 얘도 4가 되죠? 얘도 4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a랑 4의 위치를 바꿀 수 있거든요. 위치를 바꿔버리면 a라고 하는 값은 4가 4개, 3개, 하나죠. 그럼 8개 더 추가되는 거니까 32가 될 거고 잘못 썼죠? 예. 지금 4개, 3개, 하나가 지금 빠지는 거죠. 그럼 6개니까 24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곡선 y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랑 그리고 y는 x 플러스 8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둘러싸인 도형은 차함수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두 함수를 뺀 차함수 fx라고 쓰고 fx와 x축과의 관계를 볼게요. 그래서 x 플러스 8을 다 이항했다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x세제곱에 뒤에는 플러스 2x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은 0이다. 알죠? 8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게 차함수니까 얘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만 해볼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1과 2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2의 값을 대입하면 0 나오나요? 1은 안 될 거고 2를 한번 넣어봅시다. 내리면 1이고요. 곱하면 2가 되고 더하면 4가 되고 곱하면 8이고요. 더하면 4가 되고 곱하면 8인 거니까 딱 0이 나오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해보면 주어진 값은 x-2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주어진 값은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주어진 그래프가 2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2에서 접해요. 그렇기 때문에 x축은 이 위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x축과의 도형이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 빨간 색깔 면적이 얼마냐 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럼 넓이를 쓰겠습니다. 그럼 12분의 최고차항 절대값이 1이죠. 그럼 두근의 차는 여기 왼쪽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오른쪽이 플러스 2였으니까 두근의 차가 지금 현재 4인 거 보이죠? 그럼 4의 4제곱이니까 4 곱하기 64라고 쓸게요. 그러면 12랑 4는 약분해서 분모에 3이 남고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3분의 64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닿은 것 같다. 그랬을 때 점 P가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대요. 3번 바꾸도록 하는 정수 A 개수 몇 개냐? 그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속도 함수가 0이 되는 건데 그냥 0 되는 건 아니고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는 것이죠. 그게 3번이 나와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 함수 구해볼까요? 그럼 VT라고 쓸게요. 미분 한번 해보시면 주어진 값은 2T 세제곱에 뒤에가 마이너스 9T 제곱이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값은 플러스 12T 그리고 뒤에 플러스 A가 돼서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0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를 그냥 봐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A가 있으니까 A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이항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마이너스 2T 세제곱에 플러스 9T 제곱에 마이너스 12T 라고 하는 게 A가 되어서 A라고 하는 함수랑 왼쪽에 있는 함수의 교점이 총 3개인데 그 3개가 다 양수여야 돼요. 시간은 음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주어진 이 함수를 FT라고 쓰고 얘를 미분해서 다시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미분 한번 해보시면 F'T 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6T 제곱에 플러스 18T 뒤에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6의 값을 묶어내신다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니까 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감소 그리고 증가 다시 감소하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생겨요. 그래서 왼쪽에 극소의 값이 현재 1이죠. 그리고 극대가 되는 x의 값은 2가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a라고 하는 게 극대여서 사이에 들어오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값들이 다 양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y축이 되게 중요한데 주어진 함수 ft의 값은 원점을 지나죠. 그래서 원점의 위치가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의 값을 대입했을 때 극대값 잠깐만 찾아볼게요. 그래서 f2라고 하는 값 2의 값을 집어넣어 보신다면 주어진 값이 마이너스 16에 뒤에는 플러스 4, 9, 36이죠. 뒤에 마이너스 24 나오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40에 플러스 3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주어진 극대가 이제 음수예요. 요렇게가 마이너스 4, 음수기 때문에 그럼 원점은 결국에는 이 위쪽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x축이 깔린다는 소리죠. y축은 요렇게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극대와 극소 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 A라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결국에는 3번 만나는 거 맞고 그 3번의 부호가 다 바뀌는 것도 맞죠. 그럼 우리는 극소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극소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1의 값을 대입하신 거니까 1의 값을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요. A가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아야 한다. 이렇게 A 값의 범위가 나오는데 주어진 이 A 값 범위에서는 정수가 없죠. 그럼 전체 개수는 0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fx의 극소값과 닫힌 구간 내에서의 최소값이 같도록 하는 모든 정수 k값의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닫힌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 보려면 그래프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좀 특징 있는 그래프죠. 플러스 1 없다 하면 원점 대칭 그래프니까 주어진 그래프가 처음에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생기는 것이고 가운데 정가운데가 원점이 될 거예요. 아, 원점이네. 죄송해요. 원점이 아니라 0 대입하면 1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가 일단 y축인 건 알겠고 그러면 잡아볼까요? 얘가 지금 현재 0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노란 색깔 요 라인이 1이거든요. 1. 그럼 나머지 좀 극값을 봅시다. y는 1. 그러면 뒤에서 이게 뒤가 없다고 생각하면 x의 근이 0하고 뿔마 루트 3이잖아요. 그럼 다시 만나는 게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 비율관계 이용하신다면 극소의 값이 현재 1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극대가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극소 얘랑 같아지는 x의 값이 누굴까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포인트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어진 이 범위 있죠. k부터 k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주어진 범위가 극소의 값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k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최소값이 극소이자 최소가 되죠. 그래서 일단 가능한 k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만약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두 칸 차이니까 끝나는 점이 1 나와요. 그럼 끝나는 지점에서 최소가 생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도 괜찮고요. k의 값이 0이 된다면 0부터 이제 2까지니까 2의 위치는 실제 어디 있냐면 요 극대 요렇게 잡았을 때 다시 만나는 포인트 여기가 지금 현재 2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최소값은 지금 극소값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k가 0도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k의 값이 1이 되어도 1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가 극소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1까지. 그래서 이렇게 총 4개가 나오니까 k 값의 총합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개의 점 P와 Q의 시각 TS의 속도가 각각 VPT, 그러니까 T래요. 그 VQT는 T제곱 마이너스 T래요. 그럼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데 골라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번에서는 두 개의 점 P와 Q는 출발한 다음에 1초 동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기억번에서 물론 그냥 곱해서 계산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전 그래프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X축이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Y축이 있다면 VPT라고 하는 그래프는 Y는 X였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P의 P라고 하는 점은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VQT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신다면 주어진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죠. 주어진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곳이 얘가 1이죠. 그러면 Q의 좌표는 0부터 1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1, 2는 양의 방향이니까 0부터 1까지만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니은번은 두 개의 점이 출발한 다음에 한 번 만나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각각의 위치함수 구할게요. 그래서 xp t라고 쓸까요? 그럼 너의 값은 적분하시면 t제곱이 아니라 2분의 1 t제곱이요. 얘가 2분의 1 t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점 출발했기 때문에 상수는 0이죠. 두 번째로는 xqt 얘도 적분 한번 해보신다면 주어진 값이 3분의 1 t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t제곱이 되는데 뒤에 상도 0이죠. 그럼 우선은 만나는 포인트니까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지는 점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원점 우리가 안 보는 거니까 원점 제외하고 이후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따라서 t제곱 하나씩은 지울 수 있죠. 그럼 t제곱 지우 생각해 보신다면 3분의 1t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결국엔 t의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t가 하나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럼 실제 t의 값을 계산해 보신다면 t의 값은 넘어가면 1이죠. 그럼 3이다 라고 하는 근이 나오기 때문에 3에서 일단 만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만나는 게 맞다 이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디귿번에서는 점 Q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 라고 했으니까 1이죠. 그 시각에서 위치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실제 위치의 값은 그렇다면 0부터 1까지 이만큼의 넓이를 음수로 취급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넓이 공식 이용해 보신다면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항 절대값 1이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니까 1의 세제곱 값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어서 위치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맞죠. 그럼 디귿번도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문제 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제가 좀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적분 공식 중 하나인데 우리가 아마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2차 함수에서 양 끝점을 근으로 하고 사각형 만들면 내부랑 외부가 2대 1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걸 좀 변형시킨 건데 2차 함수에서 이렇게 2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 2차 함수에서 어떤 밖의 점이 하나 있다 칩시다. 그럼 그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좀 예쁘게 그리고 싶어요? 밖의 점에서 한 요쯤 잡을까요? 접선을 긋게 되었을 때 요렇게 접선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접선이 있다 칩시다. 그림이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럼 그랬을 때 만나는 점 보이시죠? 이 만나는 점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 2차 함수 내부 빨간색 면적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파란색 면적 있죠? 이 두 개가 2대 1이에요. 그래서 얘가 빨간색이 2고 파란색이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신다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0,-2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독의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가 0,-2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그래서 얘가 y는 현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점은 접하는 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접점을 찾아봅시다. 접점을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분의 1 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점이 0,-2잖아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t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라는 식을 좀 이용할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에서 오른쪽 점을 빼게 되면 t분의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분의 9인가요?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분한 게 같은 거니까 미분해 보시면 2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양면 t를 곱해 보신다면 t제곱에 플러스 t 플러스 4분의 9라고 하는 값은 2t제곱에 플러스 t가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t를 이렇게 하나씩 지울게요. 그 다음에 t제곱 하나 넘어오신다면 t제곱이 4분의 9가 되는 거죠. t제곱이 4분의 9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t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 만나는 포인트 있죠. 이 왼쪽에서 만나는 포인트가 x는 t의 값인가요? 그럼 x로 잡아도 되겠죠. x의 값이 2분의 3인 거고 얘가 2분의 3인 거고 그 다음 오른쪽에서 만나는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넓이라고 하는 건 2차 함수의 넓이니까 넓이 공식 그냥 써도 되죠? 그럼 너의 값은 6분의 최고차는 계수 절대값이니까 1이에요. 그럼 두근의 차가 3이므로 3에서 1 곱하면 27이죠. 그럼 그거에서 파란색이 절반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값 계산해 보시면 여기서 6하고 27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약분해서 지워내면 얘가 9가 되니까 얘가 2가 남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4분의 9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2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신에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어려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2번이에요.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i 값이 얼마냐 라고 써있거든요. 그럼 가액값에는요. 곡선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이 0,-t f'(t) 플러스 f-t를 지난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t, ft에서의 접선의 y 절편을 준 거거든요. 그럼 너의 접선의 y 절편은 원래 -t f'(t) 플러스 ft가 되거든요. 얘가 왜 그러냐면 우선은 가족권 보고 갑시다. 가족권에서 x가 t에서의 접선을 찾아보시면 기울기가 f't니까 y는 f't가 되는 것이고 t, ft를 지나므로 x-t 플러스 ft가 돼요. 그래서 이 함수의 y 절편의 값을 찾아보시면 x 0 대입할 수 있죠? 그럼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t배 f't 뒤에 플러스 ft다. 이렇게 해서 t, ft에서의 y 절편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미적분을 가고자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외워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이 값은 마이너스 t배 f't 뒤에 플러스 f-t 요 상태랑 같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f't 마이너스 t f't요. 이 두 개는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결국 ft의 값은 f-t가 돼요. 임의의 점 t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y는 fx가 우함수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y축 대칭 함수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미분한 y', f'이죠. 그래서 우함수는 이게 짝수 차수잖아요. 짝수 차수를 미분하시면 홀수 차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기함수가 됩니다. 원점 대칭 함수가 돼요. 기함수. 그래서 밑에는 요 말 때문에 나 조건에서도 이야기할 만한 게 있거든요. 그럼 나의 조건에서는 f'x는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2의 값을 갖는데 원점 대칭이죠. 무조건 원점을 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2고 베타는 0이고 이렇게 이 두 가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 알파 플러스 f 베타 플러스 f2 이게 지금 현재 3인 거고 그 다음에 f 알파 곱하기 f 베타 곱하기 f2라고 하는 게 0이죠. 자, 그러면 일단 잘 생각해 보시면 이 fx가 우함수예요. y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4차 함수의 우함수 형태고 그 값이 총 3개잖아요. 지금 도함수 0대는 3개니까.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당연히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극소는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점에서 왼쪽에 극소의 값이 x는 알파, 다시 마이너스 2인 거죠. 이 값이 알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극대가 되는 포인트가 0인 거죠. 얘가 지금 현재 베타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이는 이 점이 2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F알파랑 F2의 값은 같은 값을 갖게 되고요. F베타는 혼자 다른 값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3개를 곱했을 때 0이래요. 그럼 가능한 케이스가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주어진 값은 이 극대가 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극소가 0일 수도 있죠. 그럼 둘 중 하나를 좀 계산을 해봐라.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만약에 F베타 라고 불리는 F0가 0이었다 라고 한번 생각만 해봅시다. 그렇다면 F알파랑 F2의 값은 같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노란색 일꾼 보이시죠? 이 조건이 2배의 F2가 되고 그 값이 3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따라서 F2가
우선은 2분의 3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그래프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극대가 x축입니다. 이렇게가 x축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 극소 있죠. 이렇게 극소가 현재 2분의 3인 거예요. 그럼 우린 차함수로 그래프 다시 한번 씩 쓸 수 있죠. 이 왼쪽이 마이너스 2인 거고 오른쪽 플러스 2인 겁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 현재 0이었으니까 0, 1대 루트 2 관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2루트 2다. 그러므로 주어진 fx라고 하는 식은요, fx는 0에서 접해요. 최고차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k라고 쓸게요. 그럼 k배 x제곱에 지금 근자체가 뿔마 2루트 2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f2의 값이 2분의 3이거든요. 그러면 f2, 2의 값을 대입해 보신다면 주어진 값이 k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그 값이 2분의 3이어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k가 양수거든요. 근데 양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므로 k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극소가 0일 수밖에 없으므로 f알파 그리고 f2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극소,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 상황은 이 파란색이 x축인 것이고, 그럼 그랬을 때 이 위에 노란 조건 때문에 앞에 뒤가 0입니다. 가운데가 3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극대값이 현재 3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현재 fx라고 하는 식은 최고차항계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k라고 쓸게요. 그럼 너의 값은 x-2의 전체의 제곱에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될 것이고, 0의 값을 대입하면 3이 나와요. 그럼 0 대입하시면 16k죠. 그럼 그 값이 3이기 때문에 따라서 k라고 하는 건 16분의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f-4였나요? 그래서 f-4라고 하는 값은 앞에서 16분의 3 뒤에 곱하기, 그 다음 여기다가 마살 대입하시면 6이죠? 36에다가 뒤에 곱하기 마사 대입하시면 4인가요? 제가 점점 사라지나요 혹시 영상에서? 잘 보시고 이렇게 지워지면 4 남죠? 약분하시면 9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그래서 27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실 이 정도 급 정도 되면 이게 좀 뒤쪽에 나와야 되는 건데 벌써 12번에서 이래 버리니까 문제가 좀 많이 어렵죠. 다음 넘어갑시다. 13번입니다. 얘도 할 말이 많지만 영상 속이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다친구가 마사부터 1까지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fx가 뭐가 곱해져 있잖아요. 곱해져 있는 거. 그러면 fx는 현재 따로 있으니까 일단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면 만약에 fx라고 하는 저 값이 주어진 부등식 이 범위 있죠? 이 범위 내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렇다면 fx-gx가 음수여야 되니까 그러면 fx가 gx보다는 더 작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fx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음수였다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fx-gx가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fx 곱하기 gx fx가 gx보단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fx에 여기 k 껴있는 거 보이시죠? 범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것도 k 범위가 나오고 뒤에 것도 계산해 보시면 당연히 k 범위 나오겠죠. 그 두 가지 범위에 대한 교집합, 공통상을 찾아라 이런 말인데 값이 너무 빡세요. 진짜로 봅시다. 그래서 일단 함수부터 찾고 갈게요. 이 주어진 함수는 그나마 좀 시간 빨리 줄이면 앞에 있는 거 뒤에 지웁시다. 그게 원점 대칭 그래프죠. 그래서 fx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하는 모양으로 생기게 되고 가운데 원점 대칭이었으니까 이 포인트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3분의 1을 묶었다고 치면 마이너스 12x니까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2루트3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비율관계상 1대 루트 3 비용을 이용하시면 극소가 2가 되고 극대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4부터 1까지였기 때문에 극소가 다시 되는 x의 값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값은 마이너스 4에서부터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1까지니까 여기 사이 어딘가 있겠죠? 여기까지의 범위 중에서 내용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빨간 색깔 범위 내에서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 빨간 색깔 모든 범위가 0보다 같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이 극소죠. 이 극소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극소 값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2의 값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밑에 한번 쓸게요. F2 2의 값을 대입해 보신다면 주어진 값은 3분의 8 여기에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 플러스 20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두 개 마팔하고 20 먼저 계산하신다면 이게 12가 됩니다. 그럼 주어진 너의 값은 3분의 36이죠. 그럼 44가 되죠. 44 마이너스 K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너는 그래서 3분의 44 마이너스 K 이런 상황인 거고 밑에 거 보시면 또 음수값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최대값, 극대가 되죠. 이 극대값도 계산을 또 다시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값을 또 대입하시는 것보다는 극대, 극소의 차를 좀 잠깐 볼게요. 그래서 극대, 극소의 차 이만큼 차이를 계산해 주신다면 너의 값은 4 곱하기 최고차항 절대값 3분의 1 곱하기 한 칸의 길이가 2니까 세제곱하면 8 나오죠. 그럼 얘가 그래서 3분의 32가 되니까 32만큼 더하시면 76인가요? 그럼 얘가 그래서 3분의 76 뒤에가 마이너스 K다라는 극대값이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아주 그냥 첫 번째. 그래서 일단 팔아 봅시다. 여기서 이 극소 있죠? 첫 번째 경우에서는 3분의 4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따라서 기본적인 범위는 K라고 하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넘어가면 3분의 44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범위 요거예요. 그러면 fx와 gx니까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k만 이항하고요. 나머지 파트를 다 이항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항에서 다시 부등식을 비교해 보신다면 3분의 1에 x 세제곱에 뒤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은 k가 될 것이고 k가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이 함수 있죠. 이 노란 색깔 함수를 또다시 hx로 잡고 주어진 hx의 값이 주어진 범위에서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k의 값은 hx의 최대보다 커야 돼요. 상황이 되시죠? 그럼 따라서 hx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미분해 보시면 h'x라고 하는 값은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보신다면 11에 2, 4가 나오고 밑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이 파트에서 왼쪽에서 극소가 되는 x의 값이 현재 마이너스 2인 거죠. 극대가 되는 x의 값은 4인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6만큼 나니까 한 칸의 거리가 3이에요. 그래서 극소가 되는 값을 다시 한번 찍어보신다면 다시 만나는 곳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노란색 봅시다.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4가 어디 있는데 라고 하면 마이너스 4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존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보신다면 여기 0이 있겠죠. 0이 아니에요. 가운데 점은 1이죠. 1. 그래서 1의 값은 변곡점이 되는 거니까 마사부터 변곡점까지 이 파트 내에서 이 빨간색 파트 내에서 가장 큰 값이 k보다는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h-2의 값 너를 넣어보신다면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2가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4 플러스 16이죠. 그럼 주어진 값 계산하면 이게 12이기 때문에 12가 36인가요? 그럼 얘가 3분의 36 6만큼 빼요. 30 28이죠. 28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올 수 있는 k값 범위 따라서 k는 3분의 28보다는 더 크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값에서 3분의 44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딱 떨어지죠. 그럼 그 상황에서 정수 k를 찾아라. 그럼 얘가 지금 9점 얼마니까 가능한 k의 값은 10, 11, 12, 13 얘가 지금 3분의 44면 14인가요? 14죠. 14까지 이렇게
그럼 따라서 여기서 일단 5개가 등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 이 파트예요. 그래서 너는 극대 있죠? 가장 큰 극대 값이 0보다 작은 거라서 일단 K라고 하는 값은 기본적으로 3분의 0보다 더 작은 거죠? K 넘어왔으니까 3분의 76보다 큰 거죠. 이렇게. 기본 파트가 이래요. 그런데 밑에는 다행히도 위에 거랑 밑에 거는 부동호 방향 반대니까 요것만 딱 반대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그럼 빨간 색깔 범위에서 제일 작은 최소값, 얘가 4일 수도, 마사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최소값이 K보다는 더 작아야 되죠. 맞죠? K가 더 큰 거니까. 아니죠? K가 더 작아. K가 이 최소값보다 더 작다.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또 찾아야 될 게 뭐냐면 H-4. 그럼 마이너스 4의 값을 대입해 보신다면 마이너스 3분의 64예요. 그럼 뒤에는 마이너스 16이죠. 플러스 32가 되는데 84, 30 맞죠? 근데 보시면 이 값 자체가 지금 현재 16이거든요. 16. 근데 얘가 지금 16보다 마이너스 16보다 더 작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21점 얼마니까. 그래서 이 값이 음수가 돼요. 그럼 당연히 주어진 값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죄송해요. K라고 하는 게 H-4보다 더 작던지 아니면 또는 K라고 하는 값이 H1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K 값은 양수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음수죠. 그 음수보다 작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탈락이에요. 상황이 되죠. 그럼 두 번째로는 H1의 값인데 1의 값을 대입해 보신다고 하더라도 3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에요. 얘가 한참 음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보다 더 작다고 하면 이 기본 조건 만족을 안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조건 만족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게 답이 되고 답은 5개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고차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두 함수 gx와 hx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h2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가조건 보시면요. gx의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써 있으니까 우선 gx의 극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주어진 값은 g'x 라고 하는 건 f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x 라고 하는 값은 x의 fx가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있는 fx의 값은 극대값이 존재해야 돼요 라는 말이니까 이차 함수에서 그 값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래프는 반드시 두 개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차 함수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요. x축과는 두 개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일단 가조건 해결을 했고요. 그럼 나조건에서는 hx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데요. 지금 보시면 x의 값 때문에 지금 현재 0에서 지금 부호가 변하고요. fx가 두 개에서 만나니까 두 개 다 부호가 일단 변합니다. 그럼 만약에 0에서 변하고 둘 다도 따로 겹쳐지지 않아서 따로 변하게 된다면 너의 값 지금 3개에서 변하거든요. 그럼 3차 함수가 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가 3개면 무조건 극대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는 0근 있죠? 이 근을 둘 중 하나는 겹치게 해라.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누가 문제냐면 이 왼쪽에 이 노란 색깔 포인트가 문제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게 극대잖아요. 그럼 너를 0으로 죽이라는 소리니까 얘가 0이 돼버리면 이 값이 0이 돼버리면 실제로 fx의 그래프는 여기서 접하게 되죠. 그럼 그래프가 올라오다 접하고 내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극소만 가는 형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나 조건은 얘가 0을 만들어라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에 대한 조건인데요. 다에 대한 조건은 hx-gx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건 누구냐 라고 한다면 h'x 뒤에 마이너스 g'x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 뺀 거죠. 그럼 빼보시면 fx로 묶어낼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x-1이 되죠. 그러면 얘도 극대가 없다 라고 하면 얘랑 논리가 똑같죠. 보시면 0에서 0 때문에 얘를 하나 죽여놨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1 때문에 하나 죽여야 되죠. 근데 얘가 0이니까 나머지 파트 여기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밑에 거 우리 식 한번 찾아보잖아요. 그럼 여기가 최고차계수가 1인 거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써보신다면 주어진 그래프는 처음에 올라왔다가 접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없어요. 그럼 극대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fx라고 하는 식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다. 얘가 되는 것이고 h 프라임 x가 x 제곱에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전개할게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분해서 hx의 값을 구해보신다면 주어진 값은 3분의 1에 죄송해요. 4분의 1이죠. 4분의 1에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x 세제곱 적분상수 c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 hx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니까 마이너스 1의 2대표 0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값을 집어넣으시면 0이다 라는 걸 좀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h-2라고 하는 값은 대입하신다면 4 플러스 3분의 8 플러스 c가 0인 거죠. 그럼 따라서 c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에 마이너스 4가 된다. 굳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의 값은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4라고 씁시다. 그러신다면 구하고 싶은 것은 h2였죠. 그래서 h2라고 하는 값은 2의 값 집어 넣어 보신다면 죄송해요. 4죠. 얘가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4 두 개는 지워져요. 그럼 주어진 값은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6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15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다. g'x의 최소값이 6이고요. g0가 0일 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fx dx를 구해보세요 라고 써있거든요. 자, 우선은 g'x의 최소가 나와 있으니까 미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당연히 g1의 값은 0이다.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를 알고 있고 g'x 이 식을 잡아보신다면 f x-1 뒤에 플러스 f의 1-x죠. 이런 식으로. 저는 사설 모의고사는 그럼 매년 풀거든요. 모의고사도 항상 매년 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이 나오면 아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신에서 고2 학생들이 이걸 생각해내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잘 보세요. 자, x-1-x잖아요. 너의 그래프 g'x를 1만큼씩 이동시킬게요. 다시 얘기해서 g'x-1의 값을 죄송해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만큼 써볼게요. x 대신에 x 플러스의 값을 대입해 보신다면 이 주어진 값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함수가 정확히 y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두 함수를 더하시면 홀수 차수가 죽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써볼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fx 라고 하는 식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f-x 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d가 되기 때문에 두 값을 더하시면 홀수 차수만 부호가 되죠. 그래서 다 더하면 짝수 차수만 남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시면 아마 뭐 킬링캠프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뭐 이투스 모의고사 아니면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사설도 좀 풀게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니까 어느 정도 좀 익혀두시는 게 좋긴 할 겁니다. 내신을 떠나서요. 그래서 이걸 더하시면 주어진 너의 값은 2b x제곱에 뒤에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g'x의 값을 구해보신다면 주어진 값은 다시 1만큼 뺄 겁니다. 2b에 x-1의 제곱에 플러스 2d가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계속 g'x는 2차 함수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최소값이 6이기 때문에요. 일단 알 수 있는 게 b의 값은 일단 0보다 크다. 이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최소값 자체. 그냥 여기다 씁시다. 최소값 자체는 이 뒤에는 이 상수의 값을 의미하는 거죠. 이 상수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다시 G0의 값을 알고 있고 G1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다시 한번 적분하도록 할게요. 그럼 적분해서 GX 찾아보신다면 GX라고 하는 값은 3분의 2B에
x-1의 세제곱 뒤엔 플러스 6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쓸까요? 첫 번째로는 1의 값을 넣으면 0 나온대요. 1 대비 지워져요. 그러니까 6 어이구 적분상수가 빠졌어요. 얘를 뭐라고 쓸까요? 이걸 k라고 쓸 거 아니야? 지금 이미 c를 썼으니까 k라고 쓸게요. 그냥. 그럼 k라고 쓰신다면 6 플러스 k 이 값이 현재 0이죠. 1 대입한 거니까. 그럼 k는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값, 이 값이 마이너스 6이구나. 이걸 이제 하나 알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G0가 0이니까 0 한번 넣어봅시다. 0 넣어보신다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b 뒤에 마이너스 6이죠. 이 값이 0이다. 그러면 플러스 이렇게 바꿔내시고 2로 약분해 보신다면 얘가 3이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어머나 잠시만요. b의 값이 마이너스 9죠. 그죠? 아 이거 얘기한다고 얘기를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b가 마이너스 9예요. 근데 g'x가 최소가 존재하려면 b가 아래로 오르기죠. 양수해야 되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거 최대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 자체에서는. 그래서 문제 오류라고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 답까지 한번 내볼게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fx라고 하는 값은 ax 세제곱에 뒤에 마이너스 9x 제곱 뒤에는 플러스 cx 뒤에가 d의 값이 플러스 3이죠. 너의 값이 dx다.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이면 홀수 차수는 지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값 계산해 보신다면 넌 2배, 이제 얘는 우함수가 됐어요. 2배에 0부터 2까지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9x 제곱에 플러스 3의 dx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분을 한번 해보신다면 2배에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3x죠. 얘가 0부터 2까지예요. 그래서 2의 값을 대입해 보신다면 2에서 8인 거니까 마이너스 24 뒤에 플러스 6이죠. 그래서 값 계산해 보신다면 이 주어진 값이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전체 값은 마이너스 36이다. 얘가 되어서 이 답이 현재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까 제가 방금 이제 설명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됐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오늘 원래 이 시험지가 오늘 시험 봤어요. 오늘이 지금 현재 2025년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이고 현재 시간이 11시 55분인데 밤 11시 55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결론이 좀 나오면 제가 밑에 유튜브 댓글에 다시 좀 그 댓글 좀 달아놓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갈게요. 그 다음 16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점 2,4랑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t의 개수가 2다. f2는 4가 아니고요. f-4가 0일 때 f2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것도 거의 너무 생소하지 않나요? 그럼 곡선 y는 fx 위의 점 q t, ft에 대해 선분 pq의 값은 오직 두 개의 선면을 지난대요. 저게 무슨 말인데? 라고 저걸 좀 알아야 되는데 내용 좀 보고 갑시다. 우선은 상황점을 이해 한번 해볼게요. 얘가 x축이고 이거 상황이하면 끝나거든요. 이게 x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주어진 함수가 현재 2,4의 값으로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4를 이렇게 저만 찍어볼게요. 그럼 점 P라고 하는 게 2,4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나면 주어진 함수는 이제 마사, 0이거든요. 마사, 0. 그래서 마이너스 4,0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지나게 돼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랬는데 문제에서는 잘 보시면 t, ft라고 하는 곡선 위의 점과 주어진 2,4, 2,4라고 하는 저 점까지 선분 PQ를 긋게 되면 이 선분 PQ는 무조건 두 개의 선면을 지나야 돼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게 다 그런 게 아니라 만족하는 실수 t는 단 두 개여야만 한답니다. 괜찮죠?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지금 만나는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 노란색 보이세요? 이거 지나는 점이에요, 지나는 점. 그럼 당연히 P에서 이 점가 있게 되면 3면 지난 게 1,4분면과 2,4분면 뿐이죠. 상황이 돼요? 이 점은 일단 두 개 중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만 더 생기게끔 만들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잘 보시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왔다 칩시다.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순간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되죠? 어떤 점을 잡고
3분의 그땐 무조건 4분면 2개밖에 안 지나요. 그러면 t가 무수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주어진 이 함수는 노란색 포인트를 넘어올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함수는요. 반드시 여기서 접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나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위에서 내려온다면 아까 이거 뚫고 지나갔을 때 그 상황과 똑같죠. 그럼 절대로 그래프는 위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럼 너는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래프가 내려왔으니까 다시 언젠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는데 그래프 여기를 뚫으면요.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면 잘 보세요. 여기는 모든 포인트. 보이시나요? 선문 긋게 되면 1, 4분면, 4, 4분면 무조건 2개에서 만나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여기 있는 4, 4분면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는 그래서 여기 있는 3, 4분면, 2, 4분면 얘도 안 되는 거고 여기는 4, 4분면 얘도 못 넘어와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일로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간다면 그래프가 지나간다면 반드시 이 원점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상황이 되네요.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이 그래프 있죠. 얘가 이 점 P가 이렇게 돼서 만약 이걸 뚫어요. 이 원점을 뚫어요. 죄송해요. 이 원점을 뚫는데 이렇게 뚫어서 잘 보이실까요? 이게 영상으로? 이걸 뚫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나요. 밑에서. 그러면 이 포인트가 문제가 되죠. 이 포인트가. 이 원점을 뚫었기 때문에 지난 3면 1, 3면과 3, 4면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 직선이 쭉 가다 보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밑에서 하나 만나게 되거든요. 제발 여러분 좀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 잡는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서 언젠간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 포인트는. 얘는 무조건 2개밖에 안 지나요. 그러면 이 점과 아까 잡았던 노란색 점, 이 점을 제외하고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어진 그래프는 여기에서 지금 저렇게 뚫는 게 아니라 나온다면 이렇게 나왔다가 그래프가 얘를 접하던지 이렇게 접해서 올라가던지 아니면 그래프가 그냥 여기 그냥 뚫어버리던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0에서의 미분계수, 우리 보고 있는 함수 0에서 미분계수 f 프라임 제로라고 하는 값이 0부터 p까지 기울기 2짜리거든요. 2보다는 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현재 보시면 그래서 주어진 이 함수는 마사에서 접하고 0을 지나기 때문에 함수 fx라고 하는 식은 최고차항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a라고 쓸게요. 그럼 x에다가 뒤는 x 플러스 4인가요? 그럼 너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f 프라임 제로가 이후 작거나 같기 때문에 0의 값 인수 있는 거 보이죠? 지우고 대입입니다. 그러면 f 프라임 제로의 값은 16a가 되므로 맞나요?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게 8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찾고자 했던 게 f2의 최대값인가요? 그럼 f2의 값, 2의 값을 대입해 보신다면 이 대입해 보시면 2에다가 36인가요? 그럼 72 나오죠? 그럼 72 a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 상태가 되어서 최대값이었죠? 그럼 그 값은 9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객관식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단답형 넘어갑시다. 그래서 12번부터 16번까지가 문제가 전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나 싶어요. 자, 우선 넘어가서 내용 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단답형 1번입니다. 미분 가나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값이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f1의 값은 마이너스를 만족시킬 때 f4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뭐냐 물어봤거든요. 대표적인 표현값 정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fx는 1, 마이너스 4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4, f4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라는 게 표현값 정리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할게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게요. 3분의 F4 플러스 4죠. 이 값이 되는데 얘가 적당히 F'C가 되는 어떠한 C가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도함수가 6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F'C의 값도 당연히 6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을 곱하고 4 넘길 수 있죠? 그렇다면 F4라고 하는 값은 18에다가 4만큼 뺀 거니까 14가 되겠죠? 그러므로 최대값, 가장 큰 값은 1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답형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 빼먹지 마시길요. 파이는 생각보다 큰 값이에요. 곱했을 때요. 자, 문제 볼게요. 밑면의 반점 길이와 높이의 합이 30인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원기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이만큼을 반지름 R이라고 가정해 보신다면 높이와 반지름을 더한 게 30이기 때문에 이 부피의 높이 있죠? 이만큼 높이는 30-R이 되는 거죠. 그럼 찾고 싶은 부피 VR로 쓸까요? VR의 값은 밑면의 넓이의 제곱,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이죠. 곱하기 높이의 값 하면 30-R이다.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하나 묶어내신다면 마이너스 파이 R 제곱에 R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0에서 접하고 30에서 만나요. 그럼 그래프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죠. 그럼 따라서 X축과 만나는 포인트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왼쪽의 포인트, 얘가 0이죠. 오른쪽 포인트가 3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좀 열받네요. 당연히 R값이 양수잖아요. 0보다 큰 쪽의 최대값이니까 극대값이 결국 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잡으면 되겠죠. 얘가 20이기 때문에 20을 대입해도 괜찮고요. 저는 그냥 극대와 극소의 차이로 볼게요. 그럼 그 차이가 곧 극대값이죠. 그럼 4 곱하기 최고차항 절대값 파이 곱하기 중요하죠. 파이 곱하기 두근의 차 10인 거니까 10의 세제곱. 그럼 값 계산해 보신다면 4000파이다. 요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단답형 3번입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라. 아마 시간이 좀 많았으면 여기도 좀 풀만했을 거예요. 예, 앞에 객관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뒤엔 좀 풀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방정식 fx는 fx-n은 0에 서로 다른 식인 개수는 fx 플러스 n은 0에 서로 다른 식인 개수가 더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fx는 n 그리고 fx는 마이너스 n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값이 개수가 더 많은 거죠. 그죠? 얘가 더 많고 얘가 더 적고. 괜히 또 한문서 다 틀리는 거 아니게? 많고 적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fx 그려야 되죠? 그려봅시다.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 미분해 주신다면 주어진 값은 12x 제곱에 뒤에가 플러스 6x에 그 뒤에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그럼 따라서 6의 값을 묶어내신다면 2x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서 인수분해 하시면 1, 2에 1, 1 그리고 밑에 마이너스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그래프는 처음에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줄 것이고 왼쪽이 극대가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극소가 되는 x의 값은 2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x축이 어딘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면 극대 찾아봅시다. 여기서 마이너스 1 대입인가요? 그럼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값을 대입해 주신다면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4에다가 뒤에 플러스 3에 뒤에 플러스 6이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신다면 얘가 5죠. 5. 얘가 5가 되는 거고 극소의 값 또 열받게 하네요. 또 2분의 1이네. 또 열받게 하죠. 이거 지금 벌써 여기까지 와서도 또 난리죠? f 2분의 1입니다. 그럼 주어진 값은 얘가 앞에가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에다가 뒤에 플러스 4분의 3에다가 그 뒤에가 마이너스 3이죠.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진짜? 그럼 앞에 있는 거 두 개가 이게 4분의 5인가요? 그럼 4분의 12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다. 그렇다면 이제 x축의 위치는 조금 더 이제 극소에 가깝게 좀 완전히 가깝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 플러스 n과 마이너스 n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어려우시면 결국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게
근데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 그냥 이대로 봅시다. 왜냐면 절대값 바꿔도 되는데 그러면 누가 더 많고 누가 작은지 한 번에 다 안 보이니까 그냥 이대로만 쓸게요. 그냥. 그래서 x축에서 정확하게 이제 위아래로 똑같은 높이까지 선을 이렇게 긋는 거거든요. 선을 그었을 때 위쪽에서 많이 만나고 아래쪽 적게 만나라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사이로 0과 x축하고 마이너스 4분의 7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3개에서 만나죠. 위에도 똑같이 그리면 또 3개에서 만나죠. 그럼 걔보다 미친 거니까 일단 n의 값은 4분의 7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되겠니? 죄송해요.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값은 4분의 7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밑에서 마이너스 4분의 7 두 개 만나고 위에서 플러스 4분의 7 세 개에서 만나요. 그러면 쭉 올라가다 보면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5가 되었을 때 두 개고 그 위로 올라가 버리면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5까지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n의 값은 2, 3, 4, 5가 되는 거죠. 그럼 등차수 합인 거니까 7 두 개여서 합은 14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단답형 4번입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최고창의 수가 있는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보시면 f0가 0이래요. 뭐 그런가 봐요. 나조건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값을 만족한대요.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왼쪽, 오른쪽 1의 값 먼저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래서 나의 값에서 x1 대입하시면 왼쪽 0 나오죠? 0은 f1,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f1의 값이 2다. 요거 하나 알 수 있고요. 양변 미분해 보신다면 주어진 값은 4배 fx라고 하는 값은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플러스 뒤에 거 미분이죠. 그리고 뒤에 다시 써보신다면 플러스 3x 제곱에 플러스 3x 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4x 여기까지 되는 거죠. 이런 상태. 그래서 fx가 2양 된다면 너가 2양 되면 앞에 그냥 3으로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fx와 도함수의 관계식이 나와 있으므로 일단 우리는 최고차항을 좀 찾고 가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식을 ax n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f'x라고 하는 값은 na의 x의 n-1제곱 시작하는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랬을 때 일단 왼쪽에 있는 최고차항을 좀 비교할게요. 왼쪽의 최고차항은 3a의 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되시는 거고 자 오른쪽은요. 여기 x만큼 곱했으니까 na의 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데 문제는 n의 2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3x제곱까지 플러스 3x제곱까지 일단 가지고 오셔야 돼요. 물론 아마 그냥 푸신 분들은 그냥 앞에 거 두 개 비교했을 때 n가 3 나오면 답이 나오긴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는데 사실은 갖고 오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나눈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만약 n의 값이 2였다면 그럼 얘도 최고차항이 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왼쪽에 있는 값은 3a의 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되는 거고 이제 진짜 최고차항만 비교할게요. 그냥 땡땡땡 안 쓰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값은 2a3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2a 플러스 3의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따라서 2a 플러스 3이랑 3a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a가 3이 돼요. 근데 a가 뭐냐면 이게 최고차항 개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최고차항에서 1짜리였죠. 그럼 저도 그냥 처음부터 이거 1로 쓸걸요.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럼 굳이 이렇게 비교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나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n의 값이 그렇다면 주어진 값이 n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실제 최고차항은 여기 3a랑 na 뿐인 거죠. 그래서 n의 값은 무조건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식은 3차식이 되었으니까 x 세제곱에 뒤에 플러스 아까 a 썼으니까 제가 빌었을게요. bx 제곱에 플러스 cx 상수가 아까 0이었죠? 이렇게 좀 쓰고 갑시다.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이 노란색 관계식 알고 있으니까 다 대입해서 그냥 계수 비교할게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값은 3x 제곱에 플러스 2bx 플러스 c죠? 그럼 다 대입해 보신다면 3x 세제곱에 플러스 3bx 제곱에
플러스 3cx라고 하는 값이 오른쪽 차수 높여요. 3x 세제곱에 뒤에 플러스 2b에 플러스 3인가요? 플러스 3의 x제곱에 플러스 c 마이너스 4의 x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b하고 2b 플러스 3 비교해 보신다면 b가 3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3c 맞죠? 네, 3c랑 여기서 c 마이너스 4 비교해 보신다면 c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fx f 마이너스인가? fx 구합시다. fx라고 하는 값은 x 세제곱에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되시는 거고 f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마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에 플러스 2가 되어서 답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단답형 5번입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와 y축 및 직선 y는 a 플러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ga라고 하자. a, ga가 나타낸 도형의 양끝점을 a라 b라고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써 있어요. 일단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a, ga가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1 때 했던 거거든요. 점자취, 점에 대한 좌취 방식을 찾아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GA의 값을 A로 표현해라, 관계식을 표현해라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써 있죠. 그럼 첫 번째로는 f 프라임 x 역함수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주어진 값은 3x 제곱에 뒤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이 주어진 이차 함수가 x축의 한점에서 만나든지 안 만나는 거기 때문에 뒤에 값 4분의 b로 쓸게요. 그럼 반의 제곱하면 a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9가 되고 이 값이 0보다 더 작거나 같다. 그럼 따라서 a 값의 범위가 마3부터 a가 3까지다 라고 하는 a의 범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주어진 a 값의 범위가 GA라고 하는 GA와 A의 관계식 있죠. 그 관계식에 대한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GA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럼 GA 값은 상을 좀 그려볼게요. 이게 X축이고 얘가 Y축입니다. 그럼 주어진 3차 함수는 우선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였기 때문에 단순 증가하죠. 뭐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그렸습니다.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그럼 그랬을 때 Y는 A 플러스 4로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Y축하고. 근데 이 값이 뭐냐면 모든 개수의 총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의 값을 딱 대입했을 때 1의 값을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결국 a 플러스 4인 거죠. a 플러스 4.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g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 빗금치고 있는 빨간색 파트 보이시죠? 이 빨간색 파트의 면적이 ga인 거죠. 얘가 ga이다. 그럼 관계식이 뭐냐? 관계식은 이 사각형에서 0부터 1까지 함수의 정력분을 빼세요. 넓이를 빼세요. 그게 바로 ga인 거죠. 그럼 찾아볼게요. 그래서 GA라고 하는 값은 사각형 면적은 A 플러스 4죠. 그럼 뒤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주어진 함수의 값은 x 세제곱에 뒤에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3x인가요? 그럼 이 값의 dx 요거니까 계산합시다 그냥. 주어진 값은 a 플러스 4에다가 0부터 1까지면 그냥 개수만 찾으면 되죠. 그럼 개수만 구해보시면 4분의 1에 플러스 3분의 1a에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값 정리하면 a에서 3분의 1 a를 빼래요. 그럼 3분의 2a가 되는 거고 뒤에는 얘가 4분의 1과 4분의 6, 4분의 7이죠. 그래서 4에서 빼는 거니까 플러스 4분의 9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양끝점은 a가 마3일 때랑 플러스 3일 때니까 그러면 값을 구하기 위해서 g 마3과 g3의 값을 계산을 해놓을게요. 그럼 g 마3의 값은 마3 대입하신다면 마이너스 2의 플러스 4분의 9죠. 그러면 이 값이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3의 값을 대입하시면 2 플러스 4분의 9인 거니까 주어진 값은 4분의 1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끝점 뭐 a라고 쓸 거 아니냐? a의 좌표가 마3, 4분의 1이라고 치면 b라고 하는 좌표는 얘가 3, 4분의 17이 되는 거죠.
원점까지니까 원점 5라고 쓸게요. 얘가 0,0이다. 그럼 우리 좌표 3개 다 알죠? 물론 그려도 돼요. 그냥 좌표로 갈게요. 3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 상황은 신발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넓이 S라고 쓴다면 2분의 1에 신발 공식에서 잘 보시면 00이 있으면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00을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요 두 개만 남기 때문에 내항의 곱에서 외항의 곱을 뺀 거의 절대값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에 내항의 곱은 3분의 4. 뒤에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바뀌죠? 그럼 4분의 또 왜 4분의죠? 4분의가 맞아요. 넌 왜 3분의죠? 4분의가 맞죠. 얘가 4분의 3인 거죠. 그럼 뒤에 있는 값은 4분의 3 곱하기 17하면 얘가 51인가요? 5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4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약분해 주신다면 이게 27이어서 전체 값은 4분의 27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원고등학교 수투문항이었습니다.